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김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눌 주제는 생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이 이슈는 사실은 이렇게 관심이 편안한 이슈는 아닙니다. 건강에 뭐가 좋아요? 해결되는 이슈, 뭐 어떻게 하면 금방 좋아지냐, 뭐 이런 이슈는 많이 좀 저도 클릭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시작한 이유는 월 초에 이런 연구가 나왔죠. CNN에서 보도되면서 또 국내 여러 리포트들도 나왔는데요. 미국 연구진에서 생수 1리터에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 검출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2018년부터 대략 생수에 1리터당 300개 정도의 파티클, 입자가 있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 이슈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평균적으로 24만 개. 그러니까 300개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 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준이 되는 밀리미터보다 작은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1000분의 1이 작은 나노 입자의 개수, 나노 입자의 파티클이 거의 90%였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2018년의 연구는 그 나노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이제는 이제 나노까지 찾아내다 보니까 24만 개의 입자가 보였다는 거고요. 거기서 가장 많은 입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우리가 페트병 하는 PET 입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 가장 깔끔하다고 알려진 생수, 그리고 또한 균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수에서 이렇게 많은 입자가 생긴 건 왜 그럴까? 이 연구진은 이제 생수를 많이 필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필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수를 병에다 넣는 과정 중에 이 병 자체도 결국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 뉴스를 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미세 플라스틱, 어찌 보면 저렇게 큰 플라스틱 병인데 작은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생기나 아주 기본적인 건 한번 궁금했고요. 근데 이런 입자가 건강에는 왜 위험한 거지? 그리고 여성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 얼마 전에 저는 여기서 여성의 생식 기능 저하,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임산부는 어떨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좀 먼저 간단히 알아보면 플라스틱 조각이죠. 근데 그 조각의 크기가 5mm보다 작고 1나노미터보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입자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입자가 그 정도로 작아야 됩니다. 작은데 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을 이루는 성분이 가장 흔한 이제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냥 작은 입자 그러면 되는데 첨가제 또는 기타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고형 폴리머,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폴리머는 모노머가 여러 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틸렌이 여러 개 있으면 폴리스틸렌이 되고요. 이런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기 좋게 부드럽게도 하고 무슨 색소도 첨가하게 될 때 이런 첨가제 또는 기타 물질이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된 입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크기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정의 드린 대로 5mm 요 크기에 해당이 되죠. 요거보다 작은 입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5mm보다 작은 여기서 봤을 때 1mm 이거는 더 길이를 작게 나누면 1000분의 1 조각을 마이크로미터라고 규명을 하죠. 그래서 1mm가 100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 1mm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연필 끝 팁이 밀리미터죠. 그런데 이거보다 작은 입자들은 보면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가 되고요. 이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바로 미세먼지죠. 우리 흔히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10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호흡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단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는 아까 밀리미터처럼 똑같이 1000분의 1로 이제 조각을 낼 수 있는데요. 그 작은 단위가 이제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가 1000 나노미터. 이 1000 나노미터부터는 1밀리미터 미만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나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1 나노미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1 나노미터에서 그 나노미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DNA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DNA 염기 서열이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쌍의 너비, 저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너비가 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적혈구, 백혈구, 미세 캐필러리 그런 어떤 미세 혈관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요.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는 아예 우리 몸속에 무조건 이제 침투하는 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플라스틱 5mm부터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나노플라스틱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와 관련돼서 이제 보면 이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이런 분진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설명이 조금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그래도 상기도부에서 기침 및 여러 가지로 이제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에서 5 마이크로미터가 되면 침착이 되고요. 더 작아져서 1 마이크로미터보다 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 입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가장 폐에서 기본 단위니 폐포, 여기 그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폐포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폐포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의 가장 말단, 산소하고 CO2,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 단위인데요. 그 바로 옆에 이런 캐필러리, 이런 혈관이 지납니다. 여기서 바로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의 노폐물인 CO2가 높아지면 이게 디퓨전, 확산에 의해서 이제 공기로 호흡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게 되면은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갔다는 건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왔던, 먹어서 들어왔던 우리 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저한테 많은 질문을 좀 주시는데요. 제가 요 강의를 다 듣고 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답을. 그래서 결국은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이 많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디퓨전, 농도가 높게 되면 낮은 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없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높은 거니까 무조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아시는 바처럼 1차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과 작게 쪼개지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한 마이크로미터 단위, 1mm보다 작은 요 정도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 비드, 작은 저 알갱이처럼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각인데요. 얘네들은 필터레이션, 여과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바로 가정에서 하수구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이죠. 이런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과연 이렇게 큰 애가 왜 부셔지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플라스틱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에 버려지거나 흙에 버려지거나 특히 바다에 버려졌을 때는 그런 염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리고 또 태양에서 내려 쐬이는 그 자외선에 의해서 이런 경관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라든지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작은 조각조각. 그래서 해양 그러니까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이렇게 널려져 있는 스티로폼이죠. 아까 폴리스틸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작게
부셔지는 조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각들 나오면 결국은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동아프리카에 있는 붉은 바다 거북이에서 그 안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인데 너무나도 다양한 조각의 플라스틱이 나오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은 돌아서 최고의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이래서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자가 크면 우리 몸에서 많이 걸러져요. 어쨌든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거 눈에도 걸리고 코에도 걸리고 입에도 걸리고 뭔가 내 몸에 큰 게 들어오면 기침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약간 초기 연구로 이제 보고된 게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이제 생수병. 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여과된 물에도 있고 또한 병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도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reusable, 재사용이 된 이제 PT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크 마개처럼 이제 뚜껑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와중에 이런 어떤 조각의 파티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파티클의 조각을 이제 라만 형광 미세 그 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연구팀에서는 보면 과연 이런 페트병을 물리적으로 만졌을 때 또한 이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생길까 하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페트병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한 번 열고 닫았냐, 이것을 10번 했냐, 100번 했냐에 따라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캡, 뚜껑이고요. 이건 보틀넥, 여기 물병의 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병 안쪽에, 그러니까 생수병 안쪽에 플라스틱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많이 돌리고 열었다 닫았다를 하면 할수록 이 컵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스퀴즈, 찌그러뜨리고 이제 무게를 줬을 때는 내부 표면은 그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얘기하기로는 미세 플라스틱은 생수병 안에 존재하고 또한 이렇게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개폐를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마시는 과정 중에서도 플라스틱 입자가 증가하고 그것을 또한 여러 번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할수록 이렇게 조각들이 생긴다라는 침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을 들어오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이제 상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연구가 모아진 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휴먼의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해서 얼마나 나왔나 보면 생각보다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저희가 먹고 있나 봐요. 먹어서 어덜트, 성인의 변, 그 다음에 인펀트, 신생아의 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는 플라스틱은 입자가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세세하게 혈관으로 흡수되기보단 먹었다가 그저 빠진 애들이 그나마 스툴로 나오게 되는데요. 혈관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에 이제 놀라운 건 폐에도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신인 경우에는 태반, 그리고 엄마가 모유 수유할 경우에 모유, 그리고 가장 생식기로서 혈관하고 직접 닿지 않게 배리어가 있는 조직이 바로 고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가 굉장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정자 고환에도 있고 또한 정액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 몸에 그럼 왜 위험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플라스틱 조각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조각이 너무 모양이 다양하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뾰족한 동그란 세모가 아니라 모양이 너무 다양하죠. 이런 모양의 표면적이 다양하면서
원래 조직이 아닌 자기 조직이 아닌 곳에 다 이물질이죠. 들어가면서 일단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암까지 다 도달하는 모든 병의 기전에는 염증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그 자체가 조직, 원래 있지 않은 곳에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염증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WHO에서 2019년 말하기를 미세 플라스틱은 위험하다. 위험한 이유는 트리폼이란 세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첫 번째는 그 파티클 그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동반하고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폴리머를 통해서 만들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가소제들을 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가소제예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조각조각 날 때 그런 가소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가 가장 위험한 건 그 조각 때문이 아니고요. 산업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중금속이 굉장히 작은 미세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중금속 중독과 연결된 건데요. 이런 중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이 이런 플라스틱 데브리에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톡시컨트의 칵테일이다.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이런 톡시컨트도 같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물을 싫어하는 그 소수성인데요. 이런 미생물 같은 것들이 이런 소수성인 플라스틱 입자에 많이 붙어서 작은 입자로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감염의 통로가 되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한 흡수될 수 있는 화합물 그리고 미생물이 같이 동반돼서 우리에게 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포를 배양한다든지 실험실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와 그나마 어떤 그 인체와 관련된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우스라든지 설치류 관련돼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걸 토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이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피메일 마우스에다가 폴리스틸렌,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의 그 원료죠. 그거를 35일 동안 5주 된 마우스에게 노출시켰어요. 35일 동안 매일매일 먹였습니다. 일정량을 먹였는데요. 먹이고 나서 35일이 지난 다음에 24시간 후에 각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채취되나의 농도를 본 건데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먹어서라고 하면 그 대장이나 소장보다 더 많았던 건 피가 많이 가는 비장, 그 다음에 폐, 우리 몸에서 혈류가 돌아가지고 산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가장 많은 조직인 폐에도 가고요. 콩팥에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근데 저는 오늘 포인트 여기 유테러스 자궁에도 갑니다. 그리고 난소에도 가고요. 이렇게 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요. 이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폴리스틸렌 미세 플라스틱을 했더니 난소가 성숙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란이 됐을 때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난자입니다. 그 다 뽑아낸 난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은 이제 노출이 안 된 군이고 노출을 시켜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데 GVBB 하고요. PBE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미널 베지클이라고 저희가 이제 난자가 배란될 때 감수 분열을 이제 일단락 마치고 나오는 이제 감수 분열이 됐는지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감수 분열이 끝났다면 이제 폴라바디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감수 분열이 1차 감수 분열이 끝나고 나와야 그다음에 이제 정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폴라바디, 이 1차 감수 분열이 끝났다는 상징이 덜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난자가 성숙이 덜 되더라.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배란이 된 난자인데요. 이렇게 좀 약간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알맹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생겼는데요. 좀 눈으로 봐도 좀 적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배란되고 살아있는 난자의 숫자가 적어지더라. 이만큼 생식 기능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거고요. 그 다음 논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쉽게 말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동반되고 있는데요. 그런 동반되는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팀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난자가 세포 자멸사, 그냥 나는 이제 별 기능이 없구나라고 죽는 거를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성숙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는 애도 많더라. 그래서 컨트롤은 요 실험을 통해서 세포 자멸사가 있으면 염색이 많아지는데 컨트롤에서는 세포 자멸사가 없으니까 이 염색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노출시킨 군에서는 더 많이 시킬수록 세포 자멸사, 그러니까 난자가 나왔는데 죽을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도 안 되지만 나왔는데 기능이 없는 애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또 이 논문을 제가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DNA, 우리 몸의 모든 건강한 정보를 보내주는 게 다 DNA인데 그 DNA에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 데미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형광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형광의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얘보다 진하고 얘보다 좀 크고 이렇게 형광이 많이 될수록 손상이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생식에 해당이 되는 피메일 마우스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기간 노출을 시켰더니 성인이 됐을 때쯤 배란되는 난자의 성숙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오는 난자가 죽고 또한 그 난자 안에 DNA도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자 성숙, 수정률, 배아 발달 다 떨어지고요. 세포 자멸사, 미토콘드리아 다 이상해지는데 또 이 연구팀이 하나의 실험을 더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임신된 마우스한테도 똑같이 노출을 시켰어요. 임신된 마우스한테 노출을 시키고 이제 새끼를 낳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 새끼가 출생하고 그 후에 체중이 많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했다는 건 비리비리하다는 거죠. 작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애들을 다시 한번 아까 먼저 실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난자도 보고 봤더니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노출된 채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똑같이 난자 성숙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배아 발달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기한테도 이제 영향을 준다. 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제가 좀 준비하면서 좀 괴롭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환경 호르몬은 남자한테 굉장히 취약해요. 그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많은 환경 호르몬이 이제 산모에게 노출이 됐을 때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 남자아기, 여자아기마다 영향이 좀 달라서 특히 많은 어떤 환경 유해 호르몬이 남성의 인자, 그러니까 남아로 태어난 애들한테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Y, 그러니까 남자한테 더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저는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논문을 찾아볼 때 이것도 똑같이 그 젠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자한테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논문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female, 여자한테 더 안 좋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남녀 똑같이 마우스를 1대1의 비율로 이제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시키고 얘네의 연구도 한 30일 이상 정도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겁니다.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환은 굉장히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를 만드는 그 정세뇨관이라는 그 관은 직접 혈관이 접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접촉해서 만드는 다른 세포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전달되면서 정세뇨관에서 결국은 정자를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직접 혈관이 닿지 않게 할 만큼 굉장히 보호하고 좋은 영양소만
이제 그쪽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그 정세뇨관 자체에는 혈관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난소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난자는 난포라는 것에 쌓여 있는데 이 난포가 혈관이 많아요. 혈관이 많으면서 거기서 난자만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성 호르몬을. 그래서 남자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똑같이 먹이고 형광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본 거예요. 얘가 바로 그러니까 메일인데요. 수컷한테서 봤을 때는 미세 플라스틱이 점으로 점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컷한테서 봤을 때는 요게 난포 모양이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난자 있는데 요 난포를 둘러싸고 있는 난포세포라든지 요 영양세포에서 여기 혈관이 있어서 그런지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를 그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ROS, 그 황산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게 훨씬 더 파란 게 이제 피메일인데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리에서도 높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형광에서 나타난 미세 플라스틱 조각도 훨씬 더 많다. 물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스펌, 정자 수라든지 아니면 비전형 어떤 정자, 기형 정자 수가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면 많았는데 어쨌든 난포에서도 노출된 양에 따라서 감소는 하는데 먼저 사진 보여드린 대로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여기서도 보면 이걸로 인해서 염증 인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유해 인자가 남자에게 더 안 좋다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 말해요. 가라 확 갇혀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임신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임신에 영향 주는 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게요. 질문 주셨는데요. 임신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마우스 실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에 노출시키고 나니까 태어난 새끼들이 체중이 작았다. 그리고 그 새끼들의 그 난소 기능이 떨어졌다. 이만큼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산부인과하고 이제 생식 기능과 관련돼서 보지만 사실 다른 기관에도 영향이 갔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태반, 인간에 대한 연구예요. 여태까지 마우스였다면 인간에 대한 연구인데 2021년, 지금은 2024년 1월인데요. 3년 전 이게 퍼스트 연구예요.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가 그때부터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 이것만 해도 RBC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혈관을 돌아다니는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나노는 정말 무차별한 사이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정도가 존재하는 것을 4개의 태반 가지고 사람에게서 12조각을 발견했다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본 연구예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제 태반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옛날 속담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피 하나 안 섞인 사이다, 뭐 이런 내용 얘기하잖아요. 형제는 피가 섞였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엄마하고 아기는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피의 영양분이 아기에게 전달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태반이라는 구조를 딱 보시면 엄마의 피가 확 하고 태반이 닿은 조직에 바닥에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태반이라는 거는 아기 조직에서 그러니까 아기한테서 만들어진 자기 영양분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이건 아기 세포예요. 여기서 만든 태반이 쭉 나와서 아기의 혈관까지 있으면서 엄마의 피에서 여기서 영양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엄마하고 아기가 피가 닿는 게 아니라 엄마의 피에서 영양분이 오고 아기한테서 생긴 노폐물이 엄마 피한테 전달되면서 이제 탯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태반에서 보였다라는 것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엄마의 피에 노출된 애가 여기에 나왔고 작은 입자는 결국은 통해서 들어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애기 베슬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몸에 돌아다니고 결국 애기한테도 갔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을 열심히 들여다보니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많이 부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되게 낯서시죠? 이제 이런 어떤 애기한테서 많은 이런 빌라이에 여기 혈관을 포함하고 있는 데인데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확대하니까 바로 요런 거,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요 사진에서. 요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이제 찾은 겁니다. 이 중에 일부, 요 빨간 거를 다시 또 이제 확대해요. 그러니까 파란 걸 확대한 게 요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 거 하나 확대하면, 요 미세 플라스틱, 요거로 보이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형광이든 다른 어떤 염색을 통해서 보면, 요렇게 조각이 우리 몸의 세포에 이렇게 낑겨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태반에 존재한다가 이제는 그냥 사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태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아기의 예후가 어떻게 되고 애가 어떻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아직 없고 그것이 이제 저희 리서처 연구자들의 이제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또 2023년 이제 작년 연구인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이제 조산아들의 태반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조산아들의 태반을 조사해서 미세 플라스틱 뿐만이 아니라 첨가제가 이제 있는지를 이제 봤는데 이분들은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태반하고 이제 양수에서 이제 보는 첫 번째 연구다. 이제 태반은 있었지만 이제 양수를 같이 본 거로서는 처음이다라는 건데요. 이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반에 있다는 거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어디든 가고 조직을 투과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산모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표시인데요. 이제 양수가 포인트예요. 양수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아기가 둥둥둥 떠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아기가 둥둥둥 떠 있는 이 물인데요. 이 물은 처음의 양수, 임신 중반기 양수, 28주 이후의 양수의 구성 성분이 달라져요. 근데 28기 이후의 양수는 대부분 소변이에요. 그러니까 태아가 잘 먹고 우리 몸에서 체액이 어느 정도 돼서 소변을 쭉 보면 이게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양수에 있다는 건 뭐냐? 아기한테 통해서 걸러져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내용이라서 참 저도 좀 발표를 하면서 좀 그런데요. 이 연구팀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다. 44개 폴리머의 어딕티브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10에서 이제 50 마이크로미터였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도미넌트했던 거는 이제 칼슘 징크와 관련된 PVC 스테빌라이저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기한테도 이제 노출이 되고 이제 피탈 베슬 아까 태반 연구에서 혈관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아기에게도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돌고 결국은 소변이 돼서 이제 양수로 이제 나온다는 거는 아기도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저는 사실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연구가 지금 보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아까 생수에서의 연구는 뭐였죠?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이크로미터만 지금 찾아내고 있고 나노는 몸속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나노까지 찾는다면 얼마나 더 이제 무서운 결과가 있을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슬라이드를 갖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미세 플라스틱은 존재하고 어디든지 있게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태반을 다 검사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태반하고 이제 양수에서 찾아서 그러면 그람당 몇 개의 아이템이 있었는지 몇 조각이 있었는지를 이제 수치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많아요. 태반에 10조각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있는데 조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의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개수의 문제예요. 개수가 많으면 내 몸에서 감당을 못하고 한다가 이제 취지인데 너무나도 감당을 이제 제거하기에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몸에서 축적되는 거라서 우리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는 피할 수 없다면 줄이는 방향도 그 다음에 차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차등에 대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열심히 줄여서 줄였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도 뭔가 이런 내 개인적인 생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를 좀 분석하고자 연구를 계획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사실은 많은 실험실 데이터나 마우스 실험, 그리고 이제 휴먼셀, 여기서 태반에서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롱텀하게 내 건강이 어떻게 됐다라는 데이터는 아직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보라색으로 했던 게 No Scientific Consensus on Potential Health Impact예요. 이거는 누구의 대답이었냐면 미국의 생수협회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수에서 미생물이 나왔을 때 생수협회가 놀랬을 거 아닙니까? 세계 생수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생수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긴 시작했어요. 그 논문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일단 과학적인 동의가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단계로서 섣불리 접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뭐 주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 아직 이런 노라는 이제 과학적인 컨센서스가 없다는 부분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보면서 빙산의 일각, 10%가 일각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도 아직은 저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사실은 정말 연구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아까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일단은 생수를 만듦에 있어서 다양한 배리어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적인 섬유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개발해야 되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개인도 좀 중요하죠.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플라스틱 일회용 물을 계속 사서 드시면서 여러 번 또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티백을 우려 드시고 이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조금은 그러니까 10개 먹을 거 하나로 줄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구호입니다. 버리지 말 것, 사지 말 것, 새롭게 쓸 것.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2022년 12월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의회가 출범을 했고 이런 과학적 기술 기반을 토대로 이제 추진 전략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이제 세부 방안이 나오기까지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세탁기에 설치해서 무방비로 물에 빠지는 이제 섬유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제한하는 어떤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계속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어떤 접근을 이제 모두 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신 질문 제가 볼게요. 엔젤님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보니 생수통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리라고 하던데 재사용하면 정말 유해 물질이 나오나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생수병을 열었다 닫았다 한 번 해서도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처럼 한 번 하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계속 할수록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생수병의 목에서 나오고 그게 또 생수병 캡 그 안쪽에서 나와요. 그 캡 안쪽에서 나온 게 또 물하고 같이 있다 보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정수기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기님, 걱정입니다. 정수기도 찝찝해서 생수 사 먹고 있는데 그럼 정수기 물이 더 나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생수가 근데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저희가 이제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필터, 요즘은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없는 필터, 이런 어떤 정수기도 좀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필터를 어떻게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일회용 그 물병보다는 아무래도 생수가 그나마 이런 사용을 통해서 나오는 애를 줄이고 또한 일회용 물병을 또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그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줄이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제크님, 김, 미역 등의 나노 플라스틱이 엄청 많겠어요.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사실 해산물에도 조금 많죠.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먹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과식하면 안 되는 적당한 양 먹어야 되는 세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는 사실 지금 해양물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지만 다 이게 마이크로도 찾기가 바빠서 진짜 베제크 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노 플라스틱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나노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 폐포면 그냥 혈관에 그냥 마구마구 통과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근데 이제 너무 또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좀 큰 문제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조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분리가 아닌 적게 생산하고 적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필요합니다. Nothing without you 님. 미세 플라스틱을 보다 보니 요새 수돗물을 정수하는 브리타 정수통이라는 게 있어요. 필터로 수돗물 정수해서 먹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만 보자면 그것이 생수병 사 먹는 것보다 나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이 정수되는 정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생수병을 통해서 계속 생수병을 버리면서 그것이 작은 조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걸 생각한다면 최대한 필터 시스템의 물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제크님, 자궁내막증 환자가 증가한다는데 미세 플라스틱도 원인이 될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궁내막증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궁내막증이 뭐 청소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궁내막증이 아직 병인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골반의 염증이다. 근데 나쁜 균이 들어오지 않은 염증 상태고 스트레스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탈레이트라든지 그런 환경 유해인자도 이제 자궁내막증에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프탈레이트나 이런 어떤 환경 유해 호르몬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가 이제 자궁에도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생리통도 많고 자궁내막증이 이제 생리통이나 골반통으로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상담을 좀 시간 내서 좀 해요. 근데 보면 요즘 친구들의 너무 전형적인 건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거기에 쩔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제한하거나 좀 바꿔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분들을 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가 답입니다. 따수운정님, 물을 어떻게 드시나요? 전 지금도 이제 이게 텀블러 같은 거 좀 들고 다니고 있고요. 집에서는 이제 정수기 물 먹고요. 저는 일회용을 좀 극혐하는 스타일로 살고 있고, 저는 원래 환경 호르몬에 좀 관심이 있다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줄이고 있습니다. 맥스봉 프로틴님, 음료수, 음식물 다 플라스틱 사용하는데 왜 인류 평균 수명은 늘었을까요? 네. 이거 좀 어렵네요. 네. 평균 수명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의학의 발전이 이제 평균 수명이 언제부터 늘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또 플라스틱 사용이 언제부터 급등해서 결국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많이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면 그 연도를 한번 규명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플라스틱의 엄청난 사용은 이제 60, 70, 80년대
뭐 이렇다면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이 결국은 이제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뭐 몇십 년에서 이제 100년 단위로 했다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다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규제하게 되면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산업이 이제 셧다운되듯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밸런스를 맞춰서 결국은 이제 이 플라스틱이 안 되는 대체와 관련돼서의 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주지 않고는 저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중국의 그 작가가 오셔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는 뭐 정수된 물, 깨끗한 음식 이런 것 하지만 공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세니까 평등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제는 지난 말이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지금 다 같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모닝님 질문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 WHO나 국가 차원의 경고나 권고사항은 없는 건가요? 안 좋다는 연구들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규제도 없다 보니 얼만큼 안 좋은 건지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지적인 욕구도 높으시지만 또 하나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도 갖고 또 의욕이 있으신 건데요. 이미 아까 WHO에서 2018년 그 경고도 하고 또한 물에 얼마나 이런 유해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고 2024년에는 이제 국제적인 규제가 이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공포감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나 이런 게 좀 제한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어디가 안 좋은데 라고 하면은 연구 결과가 아직은 이제 마우스 실험에서 요 정도 있고 또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이제 연구가 하게 되면 인류 역학적 연구에 의해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가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뭐 많이 흡입하게 되다 보니까 폐의 질환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노출에 있어서 그게 질환이 어떻게 됐다라는 연구는 이제 아직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규제가 아직은 그만큼 뒤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과 귀를 다 열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존 페트루치님, 직장인들 회사에서 종이컵 엄청 사용하는데 종이컵에 커피만 마셔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섭취된다네요. 이거 맞습니다. 특히 종이컵이 제일 미세 플라스틱이 잘 떨어지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폴리아마이드라는 게 이제 종이컵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바깥쪽은 매끈하지만 그 컵 안쪽은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라든지 여러 자극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깔끔하게 사는 듯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엄청 많이 섭취하는 스타일이 요즘 현대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챙기자님.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는 건가요? 평생 지니고 사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되죠. 그러니까 대변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큰 것들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서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태아, 신생아의 대변에도 나오고 우리 몸에서 기침, 감기 해서 재채기로 벗어내기도 하고 흡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입자보다 크면 다 걸러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이번 생수병에서 나온 것처럼 나노 단위의 것들은 그냥 흡수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처치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혈류를 돌아다니고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조직에 가서 축적하게 되면서 아직은 그것이 얼마만큼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제 너무나도 또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그런 위험성에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더 이런 내용을 저희가 귀 열고 눈 열어서 또 저 또한 열심히 연구해서 얼마나 유해한지를 나누면서 또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서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좋은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